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려면 저는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나?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를 리셋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최근에 2권의 책에서 심리학자와 뇌과학자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같은 이야기들을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이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끄덕끄덕했습니다. 바로 한 권의 책은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폴 블룸이 쓴 최선의 고통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최근에 역주행하고 있는 도파민 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단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돈이 많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내 뇌도 다른 뇌로 교체하고, 만약 이런 옵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밌는 건 앨런 와츠라고 하는 작가이자 명상가이자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75년 동안의 삶을 선택해서 살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살고 싶은 삶을 다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맛있는 거 먹고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차도 타고 내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다 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꿈을 꿀 수 있어요. 또 75년의 삶을 사는 꿈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꾸실까요? 처음 며칠 동안은 최대한의 쾌락을 여러분은 선택할 겁니다. 근데 매일 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일주일쯤 지나면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즐거운 거 다 해봤는데 무료해.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뭔가 위험한 모험과 위기의 상황이 꿈에 등장하는데 내가 그걸 극복하고 다 이겨내고 다시 쾌락을 쟁취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이 꿈을 계속 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누리는 삶을 선택할까요? 앨런 와츠는 맨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남기죠. 당신은 아마도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됐을 겁니다. 저는 읽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매일 하루하루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의 의미가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러한 삶을 원할까? 재미있는 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벌써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은 동전의 한 면처럼 서로 붙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동시에 쾌락을 누리면서 동시에 고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소크라테스가 뇌과학을 알 이유가 없는데 뇌과학적으로도 정확히 같은 결론이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대립이론이라고 그래서 어퍼넌트 프로세스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냐면 만약 쾌락이 없다면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 고통이 없다면 쾌락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잃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은 무언가를 잃더라도 무언가를 가지더라도 그렇게 큰 쾌락과 기쁨이 없으니까 큰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다가 그것을 뺏기는 순간, 높이 올라갔을 때 아주 깊이 추락하는 것만큼 깊은 추락을 경험했을 때 느껴지는 충격이 더 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수록 사실은 그 반대편에 나에게 더 큰 허무함과 더 많은 고통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기쁨과 쾌락이라는 것을 도파민 분비를 통해서 느끼는데 뇌에서는 적응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항상 똑같은 양의 기쁨을 똑같은 자극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도 점점 더 많은 마약을 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똑같은 양의 약으로 똑같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한 솔루션은 더 좋은 거, 더 많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서 고생을 하고 일부러 고통을 경험하고 아니면 적어도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결핍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는 도파민 디톡스라고 한다든지 도파민 분비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우리의 뇌의 모든 욕망을 멈추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내가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뇌를 리셋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는 자기 구속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욕망과 소비를 줄이고
그 욕망과 소비가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나 자신을 관찰하게 되면은 무엇이 나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나를 중독되게 하는가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발적인 결핍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뇌를 리셋시키고 우리 스스로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찾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은 다 선택하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고 부른 거기도 해요. 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음식을 얻을 수 있다. 또는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식을 얻을 수 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최소의 노력을 하고 얻은 음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라가서 내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뭔가 맛있는 음식을 얻고 돈을 벌고 했을 때 그것이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 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얻게 된 무언가를 뇌는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하거나 진짜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얻은 무언가는 그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한 나의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여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뭔가 요행이 오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를 더 나약하게 만들고 실망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선택적으로 자발적 고통을 감내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조금 더 가치와 의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에서는 자발적 고통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어떤 게 자발적 고통일까?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파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진실. 대체 이게 뭐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니 진실만을 말하는 게 고통이라고? 네, 고통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분명히 잘못해놓고 이거 네가 한 거야? 이러면 아니 내가 왜? 그런 거 한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긴다든지 살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실제로 독일의 심리학자 그리고 뇌과학자 크리스찬 루프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를 랜덤하게 나오는 테스트를 놓고 내가 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의 게임을 하게 한 거예요. 상금을 받게 되면은 $100 정도 받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상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실험자한테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안 해요. 안 나왔는데도 실험자한테 나왔어요 저 땄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돈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상금이 나올 확률은 50-50 반입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땄다라고서는 말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68% 정도, 대략 20% 정도 더 내가 따지도 않았는데 땄다고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거짓말할 때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기만 한 게 아니라 전전두엽에 TDCS라고 그래서 이 강력한 자기장으로 이 주변의 신경세포들에게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전전두엽에 자극을 줬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짓말을 적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결과도 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니 대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적게 하지? 이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하고 최고 결정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는 행동은 자기 제어가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욕망에 더 따라가게 되고 자기 제어 능력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던 애나 램프케 교수는 거꾸로 이 크리스찬 루프 교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일부러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만을 더 말하면은 반대로 전전두엽을 더 많이 활성화하면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연구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단순히 결핍, 자극을 멈추고 욕망과 소비를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들, 그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건 수치심을 드러내는 일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종류의 사서 고생을 하는 일이건 결국은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내 삶이 더 의미 있고 좋은 삶으로 가기 위한 솔루션이다 라고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도 최선의 고통의 저자도 그리고 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인해서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건요 한 가지 상황에만 해당이 되기는 해요. 뭐냐면은 갑자기 내 삶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비선택적인 고통, 예를 들어서 시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몸의 일부가 정말 불구가 된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비선택적인 고통이니까 누구에게도 더 긍정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그런 결과라고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상상할 때 정말 최악의 고통을 겪었을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감옥에 20년 갇혀 있었고 고문을 당했고 몸의 일부가 불구가 되는 큰 재난을 겪은 사람들, 저 사람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지 않을까라고 언뜻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 연구와 통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해질 것 같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삶을 상상할 때 어떠한 것이 고통이고 어떠한 것이 행복일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실제와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그 도파민 네이션과 이제 쌍으로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폴 블룸이라는 예일대 심리학자의 최선의 고통이라고 하는 책이 되게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추천사를 썼던 김지수 기자님 같은 경우는 추천사도 강렬하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고난을 빼고 인간의 삶을 설명할 길은 없다.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재난 영화 안에서 최대한 행복해지겠다고,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고통을, 괴로움을 선택할 때 내 삶에는 더 많은 행복이 오고, 그리고 내가 더 큰 행복과 쾌락만을 추구할 때 내 삶은 허무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려면 저는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거꾸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나. 살다 보면은 되게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모든 게 안 풀리는 순간도 있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나 라고 자괴감이 드는데도 그냥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만약 그러한 걸 찾으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의 경우에는 박사과정을 하다가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 먹고 실험 멈췄다가 겨우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지도 교수님하고 연구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재밌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이 너무 힘든데 미친 듯이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지도 교수님 저를 보더니 야, 넌 진짜 찐이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진짜로 연구 얘기를 하고 지식과 정보를 누군가한테 알려주고 하는 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서를 줄 수 있는 것은 행복도 쾌락도 기쁨도 아니고 바로 고통이다. 여러분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넘어서서 더 큰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